안녕하세요. 관계교육 이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151페이지의 소방기본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소방기본법령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의무소방대 설치법에 따라 임명된 의무소방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는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에 속하지 않는다. 1번 틀린 정답입니다. 여기 소방대는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로서 소방공무원과 의무경찰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의무소방원, 그리고 의용 소방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방조직과 관련되어서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전국의 소방조직과 관련된 업무를 감당하게 되고, 현재 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시도, 시군구 단위에 각각 설치게 되는데, 시도 단위의 소방조직의 책임자를 소방본부장이라 하며 시군구에는 소방서장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행정관할구역을 가지고 있는 시는 안동시입니다. 그 안동시의 단위 면적은 서울과 맞먹는데, 그곳에 소방서 하나를 두어 소방 업무를 처리하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각 지역 주민들이 주민 자발적으로 구성한 소방 조직체로서 의용 소방대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의용 소방대원, 소방공무원에 해당되게 되며 의무 소방원, 병역문제를 소방 업무로 대신하는 자를 말하는데, 그러한 자들이 통진되어 있는 것을 소방대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 소방대와 비교되는 것으로서 소방역이 있습니다. 여기 소방역은 소방대 그리고 소방활동과 관련된 각종 장비를 통칭하여 소방역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사람과 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소방대라 표현합니다. 반면에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가 있다고 하면 이를 소방대라 표현한다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2번입니다. 관계인은 점유자를 포함한다. 소방기본법상 관계인에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관계인이라 표현합니다. 3번입니다. 소방서장은 그 소지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의 지휘 감독받는다. 그래서 소방서장과 소방본부장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시도지사의 지휘감독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소방대상물로 선박은 선박법에 따라 선박으로서 항구에 메우던 선박만 해당한다. 그래서 소방대상물로서의 선박은 운행 중인 선박은 배제하고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서만 소방대상물로 분류합니다. 선박에 화재 발생하게 되면 그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대가 출동하게 되는데,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의 경우에만 화재 진압 제대로 할 수 있죠. 그리고 5번입니다. 국민안전처 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답을 1번에 넣었습니다. 2번입니다. 용어 정의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 등의 물건을 말한다. 그래서 이 소방대상물은 화재 발생 시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대상 목적물을 소방대상물이라 표현하고, 특히 가로 속에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서만 소방대상물로 분류한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과거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것은 해양경찰이었습니다. 운항 중인 선박은 소방대상물 범위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화재 경계 지구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본문의 설명은 관계 지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기 화재 경계 지구는 소방이란 용어는 화재 발생하기 전에 화재 예방과 화재 경계, 그리고 화재 발생 이후에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구급, 그리고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는 것을 소방이라 표현합니다. 여기 경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화재 경계지구 제도를 현재 마련하고 있는데, 이 화재 경계지구는 화재 발생 시에 큰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 지역, 공장 밀집 지역, 목적 건물 밀집 지역 등을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방특별사, 소방교육, 소방훈련과 달리 좀 더 강화된 소방특별사, 소방훈련, 소방교육을 실시하여 화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화재 경계지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와 그 이웃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지역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관계인이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말한다. 4번 소방본부장은 시도 단위에 소방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그래서 현재 소방조직이 시도 단위에는 소방본부장, 시군구 단위에는 소방서가 각각 마련되어 있다는 것 확인 없습니다. 그리고 5번 소방대장, 화재 현장에서 지휘하는 자를 소방대장이라 표현합니다. 답을 2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소방기본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국민안전장관의 지휘 감독 받는다. 1번 드립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시도지사의 지휘 감독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 소방조직의 책임자는 국민안전처 장관인데, 이들은 총괄 조정에 관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하는 자는 시도지사이다. 1번 틀린 정답입니다. 2번 관계인 범위에 관한 사항, 그리고 3번 관계지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4번 소방대상물에 관한 사항, 5번 소방대장에 관한 설명으로 각각 확인하시면 충분하죠. 4번입니다. 소방기본법령상 특별시, 광역시, 도에 소방본부에 설치한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국민안전처 종합상황실에 서면적으로 지시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상황에 해당되는 것으로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종합상황실은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그 화재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체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규모 큰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상황실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1. 사상자가 10명 이상인 화재, 재산 피해액이 50억 이상인 화재, 이재민이 100명 이상 발생한 화재. 이 세 가지는 종합상황실에 보고될 상황입니다. 반면 리얼번에 건축법령상 층수가 10층인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 11층 이상의 건물에 발생한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종합상황실에 보고될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의 층수에 대해서는 항상 11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화재 발생하게 되면 소방대를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게 되는데, 그 소방대에 공급되어 있는 소방 장비 중에 소방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 펌프는 중력을 거스르는 장비로서 현재 소방대에 공급되어 있는 소방 펌프는 지표면으로부터 40m까지 도달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지표면으로부터 150m까지 도달되는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강 한가운데 관상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펌프 있거든요. 여름철에 가보면 장관이라 하더라고요. 다만 소방대에 공급되어 있는 소방 펌프 기능은 40m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층 구분 없는 건축물의 경우는 4m를 한계토로 한다. 그래서 10층짜리 건물에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만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화재 발생하게 되면 그러한 소방 펌프가 제대로 닿지 못하기 때문에 소방 헬기 등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층 이상의 건물에 발생한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종합상황실에 보고될 사건이 되지만 10층짜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박스 속에 리얼번은 종합상황실에 보고될 사항이 못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조합되어 있는 1번을 답을 해놓습니다. 5번입니다. 화재 경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화재 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재 경계 주간에 소방 특별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틀립니다. 2번입니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목적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 화재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이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아닙니다. 3번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화재 경계지구 간의 관계인에 대해 소방상 필요한 훈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화재 경계지구 간의 소방 특별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강행수행입니다. 소방 훈련과 소방 교육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임의사항입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질문입니다. 4번입니다. 소방본부장 등은 화재 경계지구 간의 소방 특별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질문. 5번 소방본부장 등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 관계인에게 훈련 2주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한다. 각종 훈련 교육에 대한 사전 통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일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주 전 아니죠. 그래서 5번은 옳은 지문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화재 경계지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현재 화재 경계지구를 지정한 자는 시도지사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 목적 건물이 밀집한 지역, 시장 지역, 공장 밀집한 지역, 소방시설이 아예 없는 지역 이러한 곳들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화재에 대한 충분한 경계를 도모하고자 소방특별조사와 소방교육, 소방훈련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소방특별조사 결과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한 조치명령이라는 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 조치명령에 당연히 따라야 되죠. 그리고 소방교육, 소방훈련, 강행 중이 아닌 임의사항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6번입니다.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도지사는 소방력 기준에 따라 관할 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소방력 확충은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인데 현재 소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이라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면 소방력 확충은 시도지사가 당연히 처리할 일이죠. 2번입니다. 소방력이란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를 말한다. 그래서 사람과 장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소방력이라 하고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소방대라 표현합니다. 3번입니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수도법에 따라 설치한 소화전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수도법 동그래 놓습니다. 소방력은 사람과 장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소방력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장비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방용수시설인데 이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진압 업무에는 물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물 공급과 관련된 각종 장비를 소방용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방용수시설에는 급수탑, 저수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자주 볼 수 있는 소화전 이러한 것들을 소방용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방용수시설 설치는 소방력 확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지사가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도법에 의한 소화전에 대해서는 일반 수도사업자가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게 되는데 통상적인 소화전과 수도법에 의한 소화전의 차이점을 우리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다고 하면 기본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소방시설법 공부하셨죠. 그 소방시설법에 따르게 되면 일반 소방대상물 중에 법령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할 소방대상물을 특정 소방대상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정 소방대상물에는 소방시설을
각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를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정 소방대상물은 도로에 인접한 대지에 특정 소방대상물인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건물이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할 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하면 대지 안쪽에 소화전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화전에 화재 발생 시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물을 공급하게 되면 수돗 물을 이용하게 되는데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 진압 시에 저러한 물을 사용하게 되면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요금 내도록 되어 있고 저 물은 건물 전체를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소유자, 점유자 등에게 그 수도요금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여러 구분 소유자 그리고 사용자 등이 있다고 하면 이들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하여 수도사업자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이들을 일반 수도사업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수도사업자가 수도법에 의한 소화전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게 되며 이를 설치하고 된다면 미리 소방서장에게 알리고 설치 후에 설치 사실을 따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도법에 의한 소화전에 대해서는 누가 설치한다? 일반 수도사업자가. 이걸 제외한 저수조, 소화전, 급수탑 이러한 것들은 시도지사가 설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방용시설에 설치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설치 기준과 관련되어 도시지역 중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소방 대상물과의 수변거리를 100m 이내로 하고 녹지지역이나 관리적, 농지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경우는 140m 이내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용수의 설치 기준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그래서 6번에 3번 수도법에 따라 설치한 소화전 이는 일반 수도사업자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7번입니다. 주거지역 동그라미 놓습니다. 소방기본분용상 소방용수를 설치하는 경우 소방 대상물과의 수평거리는 최대 얼마인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는 소방 대상물의 간격을 100m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140m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을 3번으로 해주시면 되죠. 8번입니다. 소방기본원령상 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험물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잠깐 구분해 놓습니다. 우리가 앞서 소방과 관련된 사안으로 화재 발생하기 전에 화재 예방, 경계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경계의 대표적인 것이 화재 경계지구에 관한 제도이고요. 화재와 관련되어 예방에 관한 사항이 바로 위험물입니다. 그러면 가끔 계단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 공용 부분에 특정한 물건이 방치되었다고 하면 그 물건 때문에 화재 발생하거나 또는 화재 발생 등의 긴급한 상황 시에 그 물건 때문에 제대로 대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물에 대해서는 방치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위험물을 소방공무원, 국민안전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그러한 위험물에 대해 치우라는 재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물건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한 물건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이 소방관서로 이동시키게 되는데 그 이후 물건 처리와 관련된 절차, 방법을 우리가 함께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물이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 비상계단에 방치되어 있는 물건을 연상해 놓습니다. 1번입니다. 소방본부장 등은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등으로서 그 위험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는 소속 공무원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2번입니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그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소방서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물건 찾아가라 공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공시 손달과 관련된 방법에 따라 14일 동안 공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위험물의 보관 기간은 소방본부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한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4일로 한다. 7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3번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구분해 놓으시는데 만약 위험한 물건을 4월 1일 날 발견하고 소방관서로 옮기게 되면 저 4월 1일부터 14일 동안 물건 주인 찾아가라 공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고기간은 14일입니다. 특별히 그날이란 말 쓰기 때문에 초일 산입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보관기간에 대해서는 15일부터 7일 동안 물건을 보관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 4월 1일에도 분명 소방관서에 물건이 옮겨져 있었지만 저 4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보관기간에서 배제시키고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을 보관기간으로 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보관기간 동안 물건 주인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한 물건에 대해서는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사후에 물건 소유자가 등장하게 되면 그 물건 소유자에게 손실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은 이러한 손실보상을 하게 되었을 때 공매로 처분된 것은 시가가 100이었다고 하면 아마 70, 80 정도에 처분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대가를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 100이 아닌 70, 80에 손실보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손실보상과 관련되어서는 시가로 손실보상한다. 드립니다. 이때는 협의해서 손실보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8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소방본부장 등은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등을 매각하여야 한다. 5번. 소방본부장 등은 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등의 물건 소유자가 보상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 금액에 대해 소유자 협의를 거쳐 보상하여야 한다. 그래서 협의 보상이라는 말 확인해 놓으시고 만약 이 5번 지문이 시가 보상이라는 말 쓰게 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겠죠. 9번입니다. 소방활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화재 현장 등의 사고 현장 발견한 사람은 화재 현장을 소방본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 화재 신고해야 되죠. 2번입니다. 시장 지역에 화재로 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하려는 자는 미리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시장 지역에 바퀴벌레 잡겠다고 연막 소독하게 되면 그것을 화재 발생과 관련된 연기로 오인해서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미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입니다.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 자동차가 화재 진압 등을 위해 출동하는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가로 속에 지휘를 위한 자동차, 구조 구급차 제어해야 한다. 구조 구급차 지휘 차량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를 위한 자동차, 구조 구급차의 현장 출동에 있어서도 모든 차량은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 차량 등이 화재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하게 된다면 차량들이 피해주는 거 보신 적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 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인정해 놓은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차량에는 소방차 외 지휘 차량 그리고 앰뷸런스에 해당되는 구조 구급차도 당연히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정답입니다. 4번 사이렌 사용과 관련되어 당연한 이야기 그리고 5번 추정습니다. 시의사는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가 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 입은 때 보상해야 한다. 화재 현장에 소방대가 출동했지만 소방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소방대가 부족하다고 하면 현장에 구경하는 사람에게 화재 진압을 도와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소활동 종사 명령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종사 명령에 따라 화재 현장에서 소방 공무원과 함께 화재를 진압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자가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해줘야 됩니다. 다만 이 손실보상은 소방 조직이 지도이사가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한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손실보상은 누가 한다? 지도지사가. 그래서 화재 현장에 소화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소활동을 함께한 시민들이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손실보상은 시의사가
손실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넣었습니다. 10번입니다. 소방활동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소방대가 방송 제작, 촬영 지원 활동 지원을 하는 경우 소방 지원 활동에 속하지 아니한다. 방송 제작과 관련된 각종 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소방 지원 활동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현재 소방대가 소방기본법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활동은 화재를 직접 진압하게 되는 소활동, 그리고 소방활동, 그리고 두 번째 소방지원활동, 그리고 생활안전활동 세 가지를 소방대가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 소방활동은 화재 발생 이후 화재를 진압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소방활동이라 표현하고 소방지원활동은 저 소방활동과는 직접 관계없지만 다른 주변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소방지원활동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끔 주택가에 말벌집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소방공무원이 제거하는 것 보신 적 있죠? 그러한 것들을 생활안전활동이라 하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에 다양한 위험 요소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생활안전활동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1번 방송 제작과 관련된 각종 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소방지원활동이라 표현합니다. 2번입니다. 유관기관이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요청한 유관기관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부담시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관계법규에 없다라는 부정말로 부정문으로 끝나게 된다고 하면 보통 관계법규와 관련된 부정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한 경우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동원해 놓습니다. 시도의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화재 현장에 화재 진압에 도움을 준 자가 있다면 그 활동비를 시도의사로부터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계인, 이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로서 건물 소유자이거든요. 자기 집에 불 났다고 하면 불 끄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소방활동 비용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화재를 고의로 발생시켰던 자, 방화범, 과실로 화재 일으켰던 자, 실화범. 그래서 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방화범과 실화범에 대해서는 화재 진압에 도움을 제공했다 할지라도 이들은 소방활동 비용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화재 현장에서 물건을 훔쳐간 자, 이들에 대해서도 소방활동 종사 비용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게 됩니다. 관계인은 소방활동 비용 받는 것 아니죠. 3번 틀린 지문입니다. 4번입니다. 소방대장은 폭발 등으로 화재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 등의 시설에 대해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 손실 입은 자가 있더라도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행위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충분한 손실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입니다. 소방 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해 도로교통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소방 자동차가 화재 발생 시에 사이렌 울리면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소방기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답을 5번에 넣습니다. 11번입니다. 소방기본법상 생활안전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생활안전활동은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제거시켜주는 것을 생활안전활동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1, 2, 3, 4 네 가지 생활안전활동에 포함되고 5번 자연, 재해에 따른 급수, 배수, 제설 등의 지원활동. 그래서 폭설이 발생했을 때 소방공무원이 출동하여 제설 작업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소방 지원활동이지 생활안전활동이 못 됩니다. 그래서 소방활동과 관련되어 생활안전활동, 소방지원활동, 소방활동 이 세 가지를 각각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시험거리가 될 겁니다. 12번입니다.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그 관할 구역 외의 거주자 또는 화재 현장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 명령할 수 있다. 소방활동 종사 명령은 소방대에 화재 진압 인력이 부족할 때 구경꾼에게 같이 불 끄자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소방활동 종사 명령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소방활동 종사 명령은 현장에 있는 자에 대해 명령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장에 없는 자에게 대해서는 명령하기 곤란하죠. 1번 틀린 질문입니다. 2번입니다. 소방활동 종사자가 소방활동으로 사망, 부상 입은 경우 시도지사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3번 과실로 화재 발생시킨 자. 과실로 화재 발생시킨 자는 실화죄를 저지른 자로서 하나의 범죄자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소방활동 비용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소방활동 비용은 시도지사 지급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 구출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12번은 답을 1번으로 소방활동 종사 명령은 화재 현장에 있는 자에 대해 명령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장에 없는 자에 대해서는 소방활동 종사 명령 할 수 없죠. 13번입니다. 17회 때 좀 지엽적인 문제로 출제되었는데 화재 예방, 소방활동, 소방훈련을 위해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로 명시되지 아니한 것. 1번 예비 신호를 들어주십니다. 현재 소방신호와 관련되어서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소방 공무원 시험에 출제될 내용이지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 낼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경계신호라고 하는 것은 화재 발생하기 전에 화재에 대한 예방 경계. 그래서 이 경계신호는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 인정되는 때 실시하는 것을 경계신호라 표현하고 발화신호는 불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화재 발생 시에 발령하게 됩니다. 해제신호, 소방활동이 필요 없다 인정되는 때. 그래서 화재 발생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하면 해제 신호하게 되고요. 소방훈련 필요하다고 하면 훈련 신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화재 예방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이때 발생하는 것은 화재 경계 신호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재 발생하기 전에 화재에 대한 예방 경계, 화재 발생 이후에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을 소방이라 표현하는데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 인정하거나 화재 위험 경보 시에 발령하는 신호, 예방 신호가 아니라 경계 신호로 표현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발화 신호, 불났을 때 이야기이죠. 해제 신호, 소방 활동이 필요 없을 때 훈련할 때 필요한 것을 훈련 신호라 표현합니다. 14번입니다. 화재 조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국민안전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에 화재 원인,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래서 화재 원인 당연히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화재 조사 방법, 전담 조사반의 운영, 화재 조사자의 자격 등의 화재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동원해 놓습니다. 이것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령이다, 대통령령이다, 이것 가지고 정답 여부를 따진다고 하면 좀 심한 거죠. 그런데 이게 소방 공무원 시험에는 그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국민안전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존재하는 기관장입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장관이 발하게 되는 각종 행정명령과 관련되어서는 총리령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틀린 정답입니다. 3번입니다.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 조사 시에 상호 협력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4번입니다. 소방본부장 등은 화재 조사 결과 방화, 실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 보존하여 범죄 수사에 협력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5번 소방본부, 소방서 등의 소방기관과 보험회사는 화재 발생 시에 그 원인, 피해 상황을 조사할 때 상호 협력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15회 기출문제를 출제했던 14번 문제, 답은 2번인데 좀 심하죠. 총리령이냐 대통령이냐 이거 따지라고 하는 것 좀 무리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기입형 문제에 관한 사항들 함께 보시는데요. 1번입니다. 소방 대상면 장소, 그 이유적으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에 필요한 지역, 관계 지역에 관한 설명이죠. 2번입니다.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소방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현재 화재, 재해,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종합계획을 국민안전처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고 이 종합계획을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은 국민안전장관이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반면 시도지사는 세부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한다.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3번입니다. 위험물과 물건의 보관 기간은 소방본부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7일 적으시면 되죠. 그래서 위험물을 소방관서에 보관하게 되면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을 보관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화재 경계지구간의 관계인에 대해 소방에 필요한 훈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숫자 1 적으시면 되죠. 5번입니다. 소방대장은 화재 등이 발생한 현장에서 무엇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만약 구경꾼이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하는 공간에 출입하게 되면 소방활동에 방해될 수 있죠. 그래서 출입통제 구간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곳들을 소방활동구역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방대 소방활동과 관련되어 필요한 장소, 소방활동구역을 정해놓고 사건과 관계없는 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방활동구역 적어주시면 됩니다. 6번입니다. 소방본부장 등은 무엇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무엇에 방해되는 주차, 정차한 차량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소방본부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차량 등을 제거하며 현장에 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활동이라 적어놓습니다. 여기 소방활동은 화재 발생 이후에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는 것을 소방활동이라 표현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소방시설법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